국민연금은 한 달에 67만 원, 퇴직하고 남은 돈은 1억 원 남짓. 젊었을 땐 이런 숫자들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 숫자들이 내 삶의 크기를 재고 있었다. 어느 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만 살다 가는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 친구였다. 퇴직 시기도 비슷했고 요즘은 혼자 지낸다고 했다. 그는 조용히 해외 이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 돈이면 아직 늦지 않아. 한 달씩 살아보면서 생각해보자. 떠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 둘은 관광이 아니라 체류여행이 아니라 생활. 그렇게 한 나라에 한 달씩 살아보기로 했다. 마음속엔 이민이라는 가능성도 담아두고. 짐을 꾸리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처방약, 그리고 작년부터 보던 여행용 노트북 하나. 집을 잠그고 나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해도 괜찮은 시기라는 걸. 지금 나는 라오스 비안티안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내 옆엔 50년 지기 친구가 앉아 있고 탁자 위에는 와인 한 병과 바람이 불고 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쉼표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쳇바퀴 같은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매며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빽빽한 일정표 대신 텅 빈 지도 한 장, 넥타이 대신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는 이 설렘이라니. 오랜 시간 함께 온 법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라 더욱 기대된다. 왁자지껄 웃고 떠들며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낯선 풍경 앞에서 함께 감탄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인천에서 다낭까지의 비행은 5시간 남짓. 창가 좌석에 앉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다낭 공항에 도착하니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미리 예약해둔 에어비앤비 숙소는 미케 해변 바로 앞이라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숙소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저렴했고 간단한 취사 도구와 세탁 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했다. 친구와 나는 같은 건물에 각각 다른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 숙소의 거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커다란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니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침실은 아늑했고 깨끗한 침구와 편안한 침대가 숙면을 취하기에 좋았다. 화장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따뜻한 물이 잘 나왔다. 발코니에서는 미케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아침에는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마시니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했다. 짐을 풀고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니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긴장을 풀어준다. 미케 해변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와 파라솔은 휴양지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다음 날 친구와 함께 다낭 대성당과 한시장을 구경하며 베트남의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다낭 대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첨탑이 인상적이었다. 성당 내부에는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시장은 다낭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다양한 식료품, 의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친구는 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저렴하게 구입했고 나는 베트남 전통 커피와 말린 열대 과일을 선물용으로 샀다. 아침은 숙소에서 3,000원짜리 베트남 커피와 2,000원짜리 바게트 빵, 5,000원짜리 망고, 용과 두리안 등 다양한 열대 과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시장 근처 현지 식당에서 4,000원짜리 밑광을 먹었는데 푸짐한 양과 맛에 깜짝 놀랐다. 밑광은 쌀국수면에 돼지고기, 새우, 땅콩 등을 넣고 매콤한 소스를 뿌려 먹는 베트남 중부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1만 5천 원짜리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해변 레스토랑에서 맛본 랍스터와 새우는 신선하고 맛있었다. 랍스터는 쫄깃하고 담백했고 새우는 탱글탱글하고 달콤했다.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요리도 일품이었다. 돼지고기는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육즙이 풍부했다. 다낭 사람들은 친절하고 활기찼으며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길을 물어볼 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특히 아이들은 외국인 여행객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웃어주었다. 호이안 올드타운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거리를 밝히고 투본강에서는 나룻배가 유유히 떠다닌다. 친구와 함께 호이안 쿠킹 클래스 4만 원에서 베트남 음식을 배우고 투본강 투어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호이안에서는 1박에 5만 원 정도 하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조식도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만족스러웠다. 특히 쿠킹 클래스에서 배운 베트남 요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종종 해먹을 정도로 맛있었다. 우리는 쿠킹 클래스에서 반새오, 짜조, 분짜 등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는데 친구는 반새오를, 나는 분짜를 가장 맛있게 먹었다. 반새오는 쌀가루 반죽에 돼지고기, 새우, 숙주 등을 넣고 부쳐 먹는 베트남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분짜는 쌀국수면에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와 채소를 넣고 느엉맘 소스를 뿌려 먹는 베트남 북부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투본강 투어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며 호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강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가옥들과 형형색색의 등불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낭 근교 렌터카 여행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리는데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친구와 함께 바나일 테마파크와 후에를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바나일 테마파크는 프랑스 마을을 테마로 한 놀이공원으로 다양한 놀이기구와 볼거리가 있었다. 우리는 바나일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프랑스 마을을 구경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동심으로 돌아갔다. 후에에서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왕궁과 사원을 구경하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후에 왕궁은 자금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티엠무 사원은 후에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으로 7층 석탑이 인상적이었다. 다낭의 교통 상황은 오토바이와 차량이 뒤섞여 혼잡했지만 렌터카를 이용하니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다낭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수준이 낮지만 한인 병원이 있어 간단한 진료나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는 3만 원 정도였다. 친구는 렌터카 여행 중 멀미를 심하게 해서 멀미약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렌터카 여행 중 휴게소에서 베트남 커피와 간식을 사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휴게소에서 맛본 베트남 커피는 진하고 달콤했으며 간식은 달콤하고 쫀득했다. 다낭에서의 마지막 주는 여유롭게 보냈다. 친구와 함께 다낭 박물관과 참조각 박물관 입장료 2만 원을 방문해 베트남의 예술과 역사를 배우고 다낭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현지인들의 삶을 엿보았다. 다낭 박물관은 다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었고 참조각 박물관은 참파 왕국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다낭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기념품을 구경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다낭 야시장에서 맛본 반짱르엉을 잊지 못한다. 반짱르엉은 얇은 라이스 페이퍼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구워 먹는 베트남식 피자이다. 꼬치구이는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 등을 꼬치에 꽂아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다. 다낭은 무비자 15일 체류가 가능했지만 한 달을 머물기 위해 전자비자를 신청했다.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고 비용은 3만 원 정도였다. 친구는 전자비자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다며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자비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 가서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낭 한 달 생활 팁. 숙소 미케 해변 근처 에어비앤비 50만 원월. 장점은 해변 접근성, 저렴한 가격, 취사 및 세탁 시설, 친구와 방을 따로 쓸 경우 같은 건물에 숙소를 잡으면 편리하다. 단점은 도심과의 거리, 밤에는 해변 주변이 다소 시끄러울 수 있다. 식사는 현지 식당에서 하루 1만 원, 아침은 숙소에서 간단히 5천 원. 밑광, 분짜, 반미, 껌승 등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열대 과일은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망고, 용과 두리안은 꼭 맛봐야 한다. 택시는 그랩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다. 렌터카는 다낭 근교 여행 시 유용하지만 교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와의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저렴하지만 운전이 익숙하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다. 의료는 한인병원 이용하는데 진료비 3만 원이고 간단한 진료나 처방은 한인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친구처럼 멀미가 심한 사람은 멀미약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비자는 전자비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비용은 3만 원이다. 무비자 15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동 환전은 한국보다 현지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르니 비교해보고 환전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어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면 유용하다. 특히 신짜오 안녕하세요. 까먼 감사합니다. 바오 뉴띠엔. 얼마예요? 은 자주 사용하게 된다. 다낭은 습하고 더운 날씨이므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자와 선글라스는 필수다. 모기 퇴치제와 선크림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 경비를 따져보면 항공료 인천 다낭 편도 25만 원, 숙소 에어비앤비 50만 원, 식비 하루 2만 원 월 60만 원, 교통비 택시, 렌터카 월 20만 원, 문화생활 및 기타 월 20만 원, 비자 의료비, 여행자 보험 월 11만 원, 총 186만 원. 다낭에서의 한 달은 베트남의 문화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니 더욱 즐거웠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치앙마이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다낭에서의 한 달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치앙마이로 향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니 다낭보다 조금 더 선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는 올드타운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아담하고 깔끔했으며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객실은 작았지만 필요한 물품은 모두 갖추고 있었고 발코니에서 치앙마이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올드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마사지샵, 기념품 가게 등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친절하고 유쾌했으며 여행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게스트하우스 정원은 아담하지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다양한 열대 식물과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과 분수도 있었다. 정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객실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침대, 옷장, 책상, 의자 등 필요한 가구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다. 발코니에서는 치앙마이 올드타운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사원들과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다음 날 치앙마이 올드타운을 천천히 걸으며 왓 체디 루앙, 왓 프라싱 등 아름다운 사원을 구경했다.
란나 왕조 시대에 지어진 와 체디 루앙은 훼손된 탑의 웅장함이 인상적이었고, 란나 양식의 대표적인 사원인 와 프라싱은 황금빛 지붕과 화려한 조각이 아름다웠다. 와 체디 루앙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14세기 란나 왕조 시대에 지어졌다. 와 체디 루앙의 훼손된 탑은 과거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다. 우아 프라싱은 14세기 란나 왕조 시대에 지어진 사원으로 란나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우아 프라싱의 황금빛 지붕과 화려한 조각은 태국 북부 지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저녁에는 치앙마이 야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다. 팟타이, 망고 찰밥, 로띠 등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다. 특히 친구는 망고 찰밥에 푹 빠져 매일 밤 야시장을 찾았다. 우리는 야시장에서 태국 전통 마사지도 받았는데 가격은 3만 원 정도였고 피로를 풀기에 좋았다. 우리는 야시장에서 태국 전통 의상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치앙마이 야시장은 매일 저녁 올드타운 동쪽의 창클란 로드에서 열리는 야시장이다. 치앙마이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태국 길거리 음식, 의류, 기념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팟타이는 태국식 볶음 쌀국수로 새우, 두부, 숙주, 땅콩 등을 넣고 볶아 먹는 음식이다. 망고 찰밥은 태국식 디저트로 찰밥 위에 달콤한 망고를 올려 먹는 음식이다. 로띠는 태국식 팬케이크로 바나나, 초콜릿, 연유 등을 넣어 먹는 음식이다. 태국 전통 마사지는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마사지사가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이다. 태국 전통 마사지는 피로를 풀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친절하고 여유로웠으며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길을 물어볼 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특히 아이들은 외국인 여행객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웃어주었다. 바이 여행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이었다. 미니밴을 타고 3시간 정도 이동해 도착한 바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여유로운 분위기로 우리를 맞이했다. 바이 캐년과 뱀부 브릿지를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바이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다. 바이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했다. 우리는 바이에서 스쿠터를 빌려 주변을 여행했는데 스쿠터 대여료는 하루에 1만 원 정도였다. 바이는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바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여유로운 분위기로 유명하며 많은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이 캐년은 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아름다운 계곡을 감상할 수 있다. 뱀부 브릿지는 대나무로 만든 다리로 바이 강을 건너는 데 사용된다. 바이 온천은 천연 온천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바이 야시장은 매일 저녁 바이 중심부에서 열리는 야시장이다. 바이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수공예품, 기념품, 의류, 음식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스쿠터를 빌려 바이 주변을 여행하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다. 치앙마이 근교 렌터카 여행은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리는데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친구와 함께 도이 인타논과 치앙라이를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도이 인타논은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웅장한 자연 경관을 자랑했다. 치앙라이에서는 백색 사원, 황금 사원 등 독특한 사원을 구경했다. 치앙라이는 태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백색 사원, 황금 사원 등 독특한 사원으로 유명하다. 백색 사원은 순백색으로 지어진 사원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조각으로 유명하다. 황금 사원은 황금색으로 지어진 사원으로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불상으로 유명하다. 치앙마이 한 달 생활 팁. 숙소는 올드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 월 40만 원.
장점은 올드타운 접근성, 저렴한 가격, 조식 제공, 수영장 이용 가능. 단점은 방음시설 미흡, 친구와 방을 따로 쓸 경우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방을 잡는 것이 좋다. 식사는 현지 식당 하루 15,000원, 아침은 숙소에서 간단히 5,000원. 카오소이, 팟타이, 쏨땀 등 다양한 태국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과일 주스는 길거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망고 주스는 꼭 맛봐야 한다. 교통수단으로 성태오는 치앙마이 시내를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흥정은 필수다. 렌터카는 치앙마이 근교 여행 시 유용하지만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곽 지역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다. 치앙마이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병원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비자는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한데 장기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다. 태국 바트 환전은 한국보다 현지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르니 비교해보고 환전하는 것이 좋다. 태국어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면 유용하다. 특히 코쿤 카캅 감사합니다은 자주 사용하게 된다. 치앙마이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므로 여행 시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건기에는 햇볕이 강하므로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경비를 보면 항공료 다낭, 치앙마이 편도 35만 원, 숙소 게스트하우스 40만 원, 식비 하루 2만 원 월 60만 원, 교통비 성태우 렌터카 20만 원, 문화생활 및 기타 20만 원, 여행자 보험 5만 원, 총 180만 원. 치앙마이에서의 한 달은 태국의 문화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니 더욱 즐거웠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비엔티안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3부 느림의 미학 비엔티안 40분. 드디어 30년 지기 동년배 친구와 함께 비엔티안으로 향하는 날이 밝았다. 치앙마이에서의 한 달은 태국의 문화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니 더욱 즐거웠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비엔티안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치앙마이에서 비엔티안까지의 비행은 1시간 남짓. 창가 좌석에 앉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라오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비엔티안 와따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치앙마이보다 조금 더 습하고 더운 공기가 느껴졌다.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는 메콩강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로 저렴했다. 친구와는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방을 따로 쓰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조식이 제공되고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라오스 여행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프랑스인 커플과 친해져 비엔티안 여행 정보를 얻고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다음 날 친구와 함께 비엔티안의 주요 사원을 방문했다. 탄누앙은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으로 황금빛 탑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탄누앙에서 라오스 전통 의상을 입은 현지인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탄누앙은 라오스어로 위대한 탑이라는 뜻으로 라오스 불교의 상징이다. 1566년 세타티랏 왕에 의해 지어진 탄누앙은 라오스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불교 사원으로 황금빛 탑과 아름다운 불상으로 유명하다. 특히 탄누앙의 황금빛 탑은 태양빛을 받으면 더욱 아름답게 빛나며 라오스의 국장에도 등장할 정도로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곳이다. 우리는 탄누앙에서 라오스 전통 의상인 신을 입은 현지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라오스 문화를 체험했다. 호파케오는 과거 왕실 사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아름다운 불상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호파케오는 라오스어로 에메랄드 불상 사원이라는 뜻으로 과거 라오스 왕실 사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호파케오는 1565년 세타티랏 왕에 의해 지어졌으며
한때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인 파푸라 깨우가 모셔져 있었다. 파푸라 깨우는 현재 태국 방콕의 와푸라 깨우에 모셔져 있으며 호파 깨우에는 파푸라 깨우 대신 아름다운 불상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다. 호파 깨우는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하며 라오스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사원 입장료는 각각 3만 원 정도였다. 저녁에는 비엔티안 야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라오스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다. 카오삐약, 땀막 훅 라오비어 등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다. 특히 친구는 땀막 훅라오스식 파파야 샐러드에 푹 빠져 매일 밤 야시장을 찾았다. 우리는 야시장에서 라오스 전통 마사지도 받았는데 가격은 3만 원 정도였고 피로를 풀기에 좋았다. 우리는 야시장에서 라오스 전통 의상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친구는 라오스 전통 의상인 신을 입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우리는 야시장에서 라오스 전통 술인 라오라오를 맛보았는데 독특한 맛과 향이 인상적이었다. 비엔티안 야시장은 매일 저녁 메콩 강변에서 열리는 야시장이다. 비엔티안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라오스 길거리 음식, 의류, 기념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카오삐약은 라오스식 쌀국수로 닭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을 넣고 끓여 먹는 음식이다. 땀막 훅은 라오스식 샐러드로 파파야, 토마토, 땅콩 등을 넣고 매콤한 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이다. 라오비어는 라오스의 대표적인 맥주로 시원하고 청량한 맛이 일품이다. 라오라오는 라오스 전통 술로 쌀을 발효시켜 만든다. 라오라오는 독특한 맛과 향이 있으며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라오를 즐겨 마신다. 루앙프라방 여행은 라오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오스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 루앙프라방에 도착했다. 루앙프라방에서는 1박에 5만 원 정도 하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루앙프라방 왕궁, 와 시앙통 등 아름다운 사원을 구경하고 꽝시 폭포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혔다. 특히 루앙프라방 탁발 의식은 경건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루앙프라방에서 메콩강 크루즈 투어를 하며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했다. 우리는 루앙프라방에서 코끼리 보호소를 방문해 코끼리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끼리 보호소에서는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하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의 예수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도시이다. 루앙프라방에는 왕궁, 사원, 폭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루앙프라방 왕궁은 라오스 왕족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우아시앙통은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화려한 황금색 지붕과 아름다운 조각으로 유명하다. 꽝시 폭포는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로 시원한 물줄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메콩강 크루즈 투어는 메콩강을 따라 이동하며 루앙프라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이다. 비엔티안 근교 렌터카 여행은 라오스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리는데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친구와 함께 방비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방비행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블루라군, 탐남 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 우리는 방비행에서 카약을 타고 남송강을 따라 이동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비엔티안의 교통 상황은 치앙마이보다 양호했지만 외곽 지역은 도로가 좁고 비포장도로가 많아 운전하기 쉽지 않았다. 비엔티안의 의료 서비스는 치앙마이보다 열악했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약국이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친구와 함께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였다. 우리는 렌터카 여행 중 라오스 전통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우리는 방비행에서 맛본 카오소이와 싸이 우아를 잊지 못한다. 우리는 렌터카 여행 중 현지 시장을 방문해 라오스 전통 술과 간식을 구입했다.
방비행은 라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블루라군은 에메랄드빛 석호로 수영, 다이빙, 카약 등을 즐길 수 있다. 탐남 동굴은 석회암 동굴로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를 탐험할 수 있다. 남송강은 방비행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카약, 튜빙, 래프팅 등을 즐길 수 있다. 비엔티안에서의 마지막 주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겼다. 메콩강 크루즈 투어를 하며 메콩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비엔티안 시내 자전거 투어를 하며 도시 곳곳을 누볐다. 우리는 비엔티안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라오스의 역사를 배우고 라오스 전통 공예 체험을 하며 라오스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라오스 전통 공예 체험에서는 라오스 전통 직물인 파싱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우리는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전통 마사지를 받았는데 태국 마사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우리는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라오스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메콩강 크루즈 투어는 메콩강을 따라 이동하며 비엔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이다. 비엔티안 시내 자전거 투어는 자전거를 타고 비엔티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투어이다. 비엔티안 국립박물관은 라오스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라오스 전통 공예 체험은 라오스 전통 공예를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파싱은 라오스 전통 직물로 아름다운 문양과 색감이 특징이다. 라오스 전통 마사지는 태국 마사지와 비슷한 듯하지만 라오스만의 독특한 기술과 스타일이 있다. 라오스 전통 공연은 라오스의 전통 음악과 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비엔티안 한 달 생활 팁. 숙소는 메콩강 근처 게스트하우스 월 40만 원. 장점은 메콩강 전망, 저렴한 가격, 조식 제공, 수영장 이용 가능, 다른 여행객들과 교류하기 좋다. 단점은 방음시설 미흡, 친구와 방을 따로 쓸 경우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방을 잡는 것이 좋다. 식사는 현지 식당 하루 15,000원, 아침은 숙소에서 간단히 5,000원. 카오삐약, 땀막 쿵, 라오비어 등 다양한 라오스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과일 주스는 길거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코코넛 주스는 꼭 맛봐야 한다. 비엔티안 야시장은 저렴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라오스 전통 음식은 꼭 맛봐야 한다. 특히 카오소이와 싸이우아는 라오스에서만 맛볼 수 있다. 라오스 음식은 향신료가 강할 수 있으므로 향신료에 민감한 사람은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다. 교통수단은 툭툭이는 비엔티안 시내를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흥정은 필수다. 렌터카는 비엔티안 근교 여행 시 유용하지만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곽 지역은 도로가 좁고 비포장도로가 많다. 자전거는 비엔티안 시내를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좋다. 비엔티안의 교통체증은 심하지 않지만 퇴근 시간에는 혼잡할 수 있다. 비엔티안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약국이 있어 간단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라오스 깁 환전은 한국보다 현지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르니 비교해보고 환전하는 것이 좋다. 라오스어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면 유용하다. 특히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컵자이 감사합니다는 자주 사용하게 된다. 라오스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므로 여행 시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건기에는 햇볕이 강하므로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라오스에서는 소매치기를 주의해야 한다.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이 좋다. 라오스는 팁 문화가 있으므로 호텔, 레스토랑, 마사지샵 등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팁을 주는 것이 좋다. 경비를 보자면 항공료 치앙마이, 비엔티안 편도 30만 원, 숙소 게스트하우스 40만 원, 식비 하루 2만 원, 월 60만 원, 교통비 툭툭, 렌터카, 자전거 20만 원, 문화생활 및 기타 20만 원, 여행자 보험 5만 원.
총 175만 원. 비엔티안에서의 한 달은 라오스의 문화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니 더욱 즐거웠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3개월간의 동남아 한 달 살기 여행은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낯선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니 더욱 즐거웠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겠다. 은퇴 후 떠난 첫 장기 여행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 낯선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낭의 활기찬 에너지, 치앙마이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비엔티안의 느림의 미학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낯선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친구와 함께 여행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 시간은 더욱 소중했다.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만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다. 또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겠다. 여행에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이다.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다.